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 바로 고부 갈등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부 갈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내 갈등 중 하나죠. 그런데 이 갈등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고부 갈등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혹은 그 가족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부 갈등, 왜 이렇게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었을까요?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댁이라는 새로운 문화와 가풍에 적응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죠. 반면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이 공들여 키운 아들을 마치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과 함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잘 보살펴 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양육 방식, 생활 습관이 충돌하면서 작은 오해가 쌓이고 그것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남편이자 아들인 남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지지와 보호를 기대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변함없는 사랑과 효도를 원하죠. 이 사이에서 남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됩니다. 그럼 실제 사례들을 통해 고부 갈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던 이야기인데요. KBS 교양 채널의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고부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했던 나머지 시어머니가 결국 집을 나갔고 가족들은 시어머니를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후 기적적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재회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영상에서 확인해야겠지만 고부 갈등이 얼마나 깊고 심각했으면 시어머니가 가족의 품을 떠나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지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고부 사이의 감정 싸움을 넘어 오랜 갈등이 결국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해묵은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서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부 갈등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비극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감정의 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문학 작품 속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하고 섬뜩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채널 SOLANGPAVEG 베니거지에서 소개된 김살롬의 작가의 소설 피해 일요일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며느리를 지독하게 구박하고 괴롭히던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욕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임신한 며느리가 지목되는 충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비록 소설 속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부 갈등 혹은 더 나아가
시댁과의 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자 아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소설은 이러한 질문들을 독자들에게 던지며 가족 내 갈등의 복합성과 비극성을 섬뜩하게 그리고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이 소설은 고부 갈등이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억압 속에서 며느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소설은 이러한 가족 미스터리를 통해 고부 갈등의 어둡고 파괴적인 이면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꾸준한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인 바로 가수 문원 씨의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고부 갈등입니다. 문원 씨는 결혼 후 모친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격 차이와 더불어 전 부인과 모친 간의 뿌리 깊은 고부 갈등이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고부 갈등이 부부 관계에도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고부 갈등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그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동시에 각자의 가족과 가족이 결합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화적, 가치관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이 고부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가지 못하면 가장 사랑해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현명한 중재자 역할과 동시에 단호한 완충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기 쉽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를 이해시키고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남편들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문제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부부의 사랑과 신뢰를 갉아먹고 최악의 경우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져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사례는 고부 갈등이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협하고 특히 자녀의 삶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고부 갈등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알 PD님들이 여러 험한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겪었던 어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인 고부 갈등 사망 사건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지 시사합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가정 내 갈등의 한 축에 고부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는 상상 이상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범죄나 어두운 사회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조차 언급될 정도라면 고부 갈등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부 갈등은 단순한 불화를 넘어 때로는 한 가족의 해체나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과 이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오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자신만의 육아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되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물리적, 심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해결사는 바로 남편입니다. 아들이자 남편인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단순히 중재자 역할을 넘어 갈등의 완충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진정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갈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내를 존중하도록 이야기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제3자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한 소통 방법을 배우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비극을 막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의 매듭은 외부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 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각자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한 가족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고부 갈등은 비단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복합적인 숙제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족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고부 갈등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는 이러한 가슴 아픈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울타리니까요.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